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조금 더 분리도 좀 시켜보고 또 다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합체도 다시 한번 시켜보고 해서 과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해보고 싶고 그런 공연을 더 만들어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 연출가 김지원입니다. 비장애인이고요. 짧은 커트머리, 오늘은 검정색 카디건을 입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좀 접근성 높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수어 통역이나 자막 또는 음성 해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극단 다빈나오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공연 예술 분야 내 장애인의 역할 그리고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일깨우게 하고 그리고 문화적 평등을 이뤄나가는 그런 단체고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만든 이름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세상 밖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시오. 세상 밖으로 나온 그대들 모두 다 빛나오라는 중의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라이아이는 그리스 신화의 그라이아이라는 쌍둥이 세 자매의 이야기를 착안해서 만든 창작 작품이고요. 하나의 눈을 돌려쓰고 하나의 이를 돌렸었다는 세 쌍둥이 자매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의 눈을 돌렸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눈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또 다른 언어로 전달되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작품이고 실제 시각장애인 배우분들이 세 분 출연하셨고요. 소리로만 사는 이분들한테 과연 눈이 되어주는 이 소리가 어디까지가 이분들한테 정보이고 또 정말 그 소리는 다 진실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재밌는 작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 제작 과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뭐 장애인이 출연한다거나 장애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장애를 어떤 연극이나 공연의 하나의 소스로 활용하고 마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어떤 언어로 또 어떤 장애인분이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시대에 하고 있지? 라는 걸 많이 고민하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받고 이 질문을 가장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항상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재밌으면 되지 뭐 가치를 꼭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으면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볼 것이고 그 극단의 작품은 재밌는데 수어 통역도 있더라. 근데 또 음성 해설도 나와. 근데 그거 우리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그냥 재밌는 작품이야. 하고 느끼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느끼는 거는 순수하게 어쨌든 관객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의 공연을 보고 그런 수어 통역이나 음성 해설이나 뭐 자막이 제공되는 어떤 그런 공연들을 보고 아주 정말 1cm만큼의 인식의 변화가 조금 뭐 일어나거나 공감이 일어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거기까지는 사실 말하지도 않고 그냥 재밌게 보고 가셔서 많은 분들에게 그 극단의 그 작품은 재밌어. 볼만해,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대답했던 것과 조금 이어지는 답인 것 같은데 그냥 저희는 사실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재밌게 공연을 보다 보면 재밌는 공연은 다 이렇게 입소문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1명, 2명, 3명, 10명, 100명 이렇게 늘어가면서 관객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관객석에서 나와는 다른 언어로 박수를 치는 그런 관객들을 많이 만나면 더 좋죠.
좋지 않을까? 저희 공연이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베리어 프리에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요. 저는 2004년부터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이 일을 했을 땐 베리어 프리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멤버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으니까 네 옆에는 지금 카메라가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긴 머리를 하고 있어. 라는 이 설명을 해주고 지금 공연을 하면서 누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 누가 지금 이렇게 뒤에서 울고 서 있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베리어 프리 하나의 음성 해설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무대를 만들면 무대를 다 만지게 해드리죠. 만지게 해드리고 그리고 책상이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선 여기는 부엌이고 여기는 방이야. 이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고 만지게 해주고 그 상황을 이해시켜 주는 것이 그렇게 터치 투어라고 불리워지게 된 거고요. 수어 통역도 그렇고 자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의 공연에 관심이 간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회적으로 필요했는지 조금 더 저희한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럼 해볼까 해서 공부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뭐 우리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베리어 프리 공연이라고 하고는 잘 안 하고요. 이렇게 접근성 높은 공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냥 베리어 프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또 장애를 또 이렇게 딱 칭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막 공연 예술계에 붐이 되어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공공극장에서는 어느 날 저길 가면 항상 수어 통역은 지원돼, 음성 해설이 지원되는 공연이 있어. 그리고 뭐 자막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 장르가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 그런 장르로 발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의 붐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작년에 이제 9월달에 국립극장에서 달오름에서 합체라는 공연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일 진화된 베리어 프리 공연 뭐 이런 걸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공연을 하면서 와, 이 무장애는 없구나, 이 베리어 향연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조금 더 분리도 좀 시켜보고 또 다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합체도 다시 한번 시켜보고 해서 과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해보고 싶고 그런 공연을 더 만들어보고 싶어요. 뮤지컬을 만들었듯이 또 전통적인 연극의 방법 또 우리나라 뭐 전통의 분야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한번 누구나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접근성 높은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무장애는 과연 있을까라는 큰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무장애는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무장애는 사실 쉽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사실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1cm 정도만 우리는 함께 살고 있고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그리고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지금 이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장애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충동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